이 위에 있는 갑판에다가 촘촘히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갑판까지 다 사람들을 채워놓고 13명 더 태울 수 있는데 몇 명을 태우냐? 14,000명을 태웁니다. 230배 초과했습니다. 이때 193척이 동원됐다는 기록이 있고 193회 사람들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고 한데 중요한 건 왜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여기서 주인공이 됐냐면 거의 마지막에 빠져나온 배기도 하지만 역사상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이들을 승선시켜 구출한 배로 2004년에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거제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을 위해서 강연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설민석 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멋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입니다. 바로 이 땅에 있었던 6.25 전쟁. 네. 1950년 6월 그 무덥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을지로에서 한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주변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참혹한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6.25의 참상이었어요. 적은 탱크대를 선두로 동대문, 을지로, 영천 세 방면으로 시내에 돌입해왔다. 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인민군들은 이때가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막 이제 동이 밝아오는 그 시기에 기습남침을 한 거예요.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중심지대에 돌입하여 리승만 괴뢰정부의 소위 중앙청을 비롯하여 서울시청, 검찰청, 방송국, 각 신문사, 교통, 운수, 최신, 은행 등 중요기관들을 차지하였다. 단 3일 만에 여기는 서울이 적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여기는 낙동강 동쪽에 뭐 부산이랄지 마산이랄지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기는 북한 인민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6.25 전쟁의 시작이었죠. 근데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유엔군의 도움이 있었고. 그럼 유엔군 총사령관도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뭐 전문가들이시니. 메가더 장군은 생각을 했어요. 적의 병력의 대부분이 지금 낙동강 서쪽에 배치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아군의 손실도 매우 클 거란 얘기죠. 그래서 메가더가 생각한 건 뭐죠? 적군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 허를 찌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돌아서 여기는 인천으로 상륙하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세웠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34k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서울로 진격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38선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변곡점인 게 뭐냐면 중공은 이게 다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넘지 마. 38선 넘으면 우리 개입한다.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메가더 사령관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중공은 참전하기 어려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했잖아요. 무조건 승리할 수 있어. 38선을 뚫고 밀고 올라간 거예요. 쭉 밀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는 이제 거의 요 압록강 라인, 두만강 라인까지 우리가 쭉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가더 장군의 예상을 깨고 10월 19일 날 여기는 중국 공산당군이 참전을 한 거예요. 이 중공군이 몇 명이 오냐면 30만 명이 옵니다. 쏴도 제 앞에도 계속 파도 오듯이 막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뭐냐면 요 개막원 즈음에 요 장진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미군들이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중공군한테 포위를 당한 거죠. (3만 6천 명이) (3만 6천 명이) 더 많은 사람들. 전투를 안 하는데 왜 더 많이 죽거나 다쳤을까? 바로 동상과 동사 때문이었다. 50년 만에 한파가 찾아온 거예요. 영하 45도. 그래갖고 이때 요 동부전선을 맡았던 거는 이제 미국 10군단의 알몬드 사령관이었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요 가장 가까운 여기 있는 흥남 기지로 후퇴하라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행기를 타라. 빨리 빠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부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 해병대였어요. 저희 해병은 전우를 두고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적과 교전하면서 걸어서 흥남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장진호 전투에서 죽었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파병돼서 죽어간 젊은이들이 여기는 흥남에 임시묘지에 많이 묻혔거든요. 우리는 그들의 고마움을 꼭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쭉 이제 후퇴를 해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후퇴를 하냐면 육로로 갈 수가 없는 게 요 밑에가 원산인데 여기는 원산을 이미 북한군이 점령을 했어요. 육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닷길로 가야죠. 그래서 여기는 흥남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10만 명의 군인들이 이렇게 부산까지 안전하게 이송되는 요 작전이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흥남으로 철수해온 군인들의 눈앞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게 뭐였냐? 피난민들이 왔는데, 피난민이 올 수 있죠, 당연히.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은 거예요. (10만 명이) 몰립니다. 군인이 10만인데 피난민이 10만이 온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난다. 피난민이 올 거를 예상 못하진 않았겠지만 10만이 올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군수품 버려요?
그 10만 명 구하겠다고 여기 100만 명, 1000만 명 죽일 거냐고. 그거 어려운 결정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어떡하냐. 그럼 이 사람들 다 버리고 왔냐. 여기에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을 하십니다. 바로 현봉학 박사십니다. 버지니아 쪽 가서 미대 공부하시고 다시 와서 또 세브란스에서 교수하시고 하시다가 한국과 미국의 그 사이에서 통역관으로 활동하시고 미 제10군단의 민사 담당 고문관 했던 분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 박사님이 이걸 보고 장군님,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맹담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현봉학 박사의 진정성 있는 설득이 시작이 돼요. 장군님, 여기는 이 피난민들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물 한 그릇 내주고 밥 한 그릇 지어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우리가 살겠다고 그냥 빠져버리면 앞으로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 있는 포니 대령도 맞습니다. 제가 보고 체험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응원해 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딱 답이 왔는데 메가더한테 명령이 왔습니다. 피난민 구출하세요.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이제 많이 빠졌어요. 거의 빠져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철수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많은 피난민들이 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배는 없고 뭐 다 갔고 우린 질서정연하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지? 적군의 포성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1950년 12월 20일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메로디스 빅토리호의 등장입니다. 여기는 선장님이 누구냐면 라루 선장이거든요. 라루 선장이 이 망원경으로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래 눈으로 의심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널브러져 있다시피 하고 놀란 병아리들처럼 아이들이 옆에 울고 있더래요. 승선 인원 60명 정원이었거든요. 선원이 47명 있었어요, 이미. 열몇 명. 13명밖에 못 타요. 그리고 구명조끼가 47개고요. 보트 2척밖에 없어요. 선장이라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캡틴인데 그런 거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태울 수 없죠. 고민들 많이. 근데 이제 그 라루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물어봅니다. 항해사, 우리 승선인은 몇 명이지? 60명입니다. 60명. 얼마 더 태울 수 있나? 13명입니다. 13명. 신속하게 최대한 많이 피난민들을 이 배에 태우게. 10,000명이 넘어가면 그때 나한테 보고해. 더 태울지 말지를 그때 고민해 보겠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1명이라도 더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빅토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다 사람을 하는 것보다 이게 화물선이다 보니까 화물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3개, 뒤쪽으로 2개 화물칸이 있는데 이렇게 가기에는 층고도 너무 높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여기 철판을 댈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이 철제판을 이렇게 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그래가지고 총 5칸을 13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을 촘촘히 이 아래 칸부터 이렇게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리고 그리고 꽉 차 있는 사람들 모습 보면 근데 이렇게 쫙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화물칸을 열면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군수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공유도가 함부로 버릴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군수품 사이사이에다 사람들을 이렇게 한 분씩
모셔놓고요. 그리고 군수품이 있으면 그 위에 차곡차곡 사람들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밑에 화물칸이 13개가 다 찼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있는 갑판에다가 촘촘히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갑판까지 다 사람들을 채워놓고 13명 더 태울 수 있는데 몇 명을 태우냐? 14,000명을 태웁니다. 230배 초과했습니다. 이때 193척이 동원됐다는 기록이 있고 193회 사람들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고 한데 중요한 건 왜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여기서 주인공이 됐냐면 거의 마지막에 빠져나온 배기도 하지만 역사상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이들을 승선시켜 구출한 배로 2004년에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래서 군수물자는 적들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모두 폭파시켜버리고 그 폭발을 뒤로 하고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여기는 부산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